안녕하세요. 전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할 기업은 영보화학이고요. 영보화학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보화학은 폴리올레핀 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사용하게 되죠. 결국에 그 특성적이라는 게 탄성, 뭐 내구성, 내열성, 그리고 이제 어떤 가볍고 유연하다.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친환경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특성 때문에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죠. 건설이나 뭐 자동차 내장재 부분에 쓰일 수 있고 뭐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건설이나 자동차나 뭐 스포츠용품 바닥재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제 PVC가 많이 담당을 했었죠. 하지만 이 PVC의 단점이 뭐냐면 결국에 이제 친환경적이 아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죠. 결국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폴리올레핀 폼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올레핀 폼이 PVC에 대한 시장의 파이를 조금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뺏어오고 이 건설과 자동차에 대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폴리올레핀 폼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 마켓 아웃룩을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에는 8.53 빌리언 달러지만은 29년도에는 12.25 빌리언 달러로 연평균 5.3%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마냥 좋게 보일 수는 있긴 한데 이제 단점이 있긴 합니다. 폴리올레핀 폼도. 결국에 이제 폴리올레핀이라는 거는 만들 때 이제 필요한 게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뭐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이런 것들 다양한 원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원자재의 가격이 조금 높게 상승이 되게 된다면 이 폴리올레핀 폼에 대한 시장이 조금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시장 자체가 초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보화학이 이런 폴리올레핀 폼으로 자동차 부분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영보화학 같은 경우는 현대나 기아, 뭐 GM, 르노, 삼성의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차량 천장재나 더 완충제에 이것들을 납품하고 있죠.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2024년 자동차 산업 수출 및 생산 전망표거든요. 여기서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에 조금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수출적인 생산적인 측면과 수출적인 측면이. 근데 이게 왜 증가했었냐면은 결국에 이제 2023년에 한국 자동차 산업은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급 개선과 또 이제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차량 공급 부족으로 이연된 수요, 즉 이연 수요가 2003년도에 반영이 됐다. 이런 이연 수요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수출과 내수가 조금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자동차 상황 그래서 작년에 자동차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겁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생산 측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부분만 이제 400만 대를 넘었죠. 생산 부분이.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이제 400만 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연 수요 덕에 결국에 2023년이 되게 되면은 5년 만에 400만 대를 돌파하게 된 수치죠. 하지만 이런 생산 측면에서는 이제 국내 생산 측면에서는 24년 예상되는 게 이제 400만 대를 넘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살짝 줄어든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까? 뭐 많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생산과 수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이연 수요 때문에 증가를 하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경기가 막 그렇게 좋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해결될지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므로 해서 이런 소비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산적인 측면이 떨어졌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뭐 엄청 많이 떨어진 수치는 아니니까 엄청나게 이제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예측치니까 1월 달에 나온 예측치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보화학의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박스권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고점 부분은 이제 4,100원 분이고
바닥 부근은 한 이제 3,000원에서 한 4,000원 부근에서 현재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평선들의 상태도 보니까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평선 상태랑 박스 상태 보니까 아, 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횡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이 와도 다시 3,000원 부근쯤에서는 반등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4,000원 부근에서는 살짝 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일봉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 다시 이게 눌리게 되면서 이제 단기 추세가 조금 하락으로 집어들었죠. 그리고 현재 구간이 이제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반등 이렇게 와도 이런 바로 4,000원 부분까지의 반등이다기보다는 여기서 보시면 60평선과 20평선이 데드크로스다 보니까 이 부분과 된 부분이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강한 매물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눌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상승 시나리오는 이제 주봉상에서 이런 부분에 갔을 때 다시 이런 상승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차트적으로는 크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 추세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보학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나 그런 것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보학도 지금 현재 BPS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낮죠. PBR도 한 0.4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영보학에 지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